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올 한 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의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새 정부 출범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올 한 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활동을 되돌아봤습니다. 도시계획, 도시재생, 지역발전, 주택, 건축, 부동산.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근간이면서 더불어 시민의 재산권과도 직결되는 분야죠. 때문에 공익과 사익의 충돌, 주민 간 갈등 요소가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올 한 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지역발전본부와 도시공간개선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6개 부서를 소관하고 있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소관 부서에 대한 예결산 심사와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해 사업 추진이 미진한 재정비 구역의 직권 해제 신청 기간을 올해 3월에서 올해 12월 말까지로 연장해 뉴타운 등 전면 철거 재개발에 따른 주민 갈등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또 지난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공공시설 등 도시 공간의 기능과 디자인 면에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성되고 있는지 성과를 들여다봤습니다. 도시경관 사업과 건축문화 향상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주요 과제인데요. 올해는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지난 9월 첫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를 성황리에 마치고 2년 후를 기약했습니다. 또한 천만도시 서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움직임도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올해 우리 도시재생기금 조례를 특별히 만들어서 도시재생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480억을 만들었고요. 또 도시재생위원회를 도시재생계획위원회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만들어서 현재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진화하고 있는 도시 서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유기적으로 발전하는 명품 도시 서울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TBS 박철미입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 없이 갈수록 삭막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대학가의 도시재생으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요? 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2017년 발의한 조례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조례는 바로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정태 위원장과 남창진 의원, 우미경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위에서 원안 가결됐고요. 지난 15일 본회의까지 어려움 없이 통과됐죠. 네, 우선 서울시의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네,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란 서울시의 청년 지원 사업 중 하나인데요. 대학 자원과 공공 지원을 결합해 대학가 주변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바꾸는 신개념 도시재생 모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뒷받침해주는 안건이죠.
네,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현재 중앙정부와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업인데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활기를 잃은 대학 문화를 되살리고 전국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대학이 주도적으로 청년 창업 육성과 주거 안정화, 문화 특성화, 상권 활성화, 지역 협력 등을 목표로 추진할 것과 또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서울시장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또 캠퍼스타운 전략계획과 실행계획 수립의 의무화, 대학 제한사업 공모 방식 도입, 그리고 대학 내 지원 조직 구성의 의무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정책의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해질 텐데요. 다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대학의 참여 동기 부여와 성공 모델 발굴 등을 위해 시 차원의 예산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서 대학가가 활기를 되찾고 캠퍼스타운 조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우리나라의 청년 문제가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의 실업률 그리고 주거 빈곤 등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서울시의회 조례에 근거한 서울시의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시민들의 발이 돼주는 대중교통부터 주차시설 운영과 교통정보 제공 등 서울의 교통 문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올 한해 서울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교통위원회가 일궈낸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울의 교통정책 전반을 다루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017년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선 두 지하철 공사 통합과 서울교통공사 탄생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20년 넘게 따로 운영되었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하지만 두 공사가 관할구역이 달라 사고가 났을 때 유기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사실상 경쟁 효과도 적어 비판이 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이 두 공사를 합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선 하나로 통합될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할 조례 제정이 필요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공사 통합에 대한 회사와 노조,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지난 2월 조례안을 의결함으로써 서울교통공사 출범에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통합공사를 출범하기 위해서는 각기 별도로 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을 해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하면서 인력의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사의 이 명칭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조례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령이 일부 풀리면서 길거리엔 이렇게 유커들의 관광버스 행렬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사전면세점 등의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난해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돼 관광버스 출입이 잦은 시설물을 설립할 경우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교통위원회가 설치 대상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례를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내년부터 만들어지는 서울시 내 사전면세점은 한 곳당 50대 이상의 관광버스를 수용할 주차장을, 관광 숙박시설은 객실 200개가 넘으면 한 대 이상을 수용할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광버스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뭐 교통 체증도 유발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뒷골목 같은 데 막 세워놓고 이렇게 불법 주차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전 면세점이나 객실이 200석이 넘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 대 이상의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이 밖에도 올해 9월 개통한 우이신설 경전철의 안전점검을 하는 등 서울시내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도 펼쳤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민들의 교통복지 구현을 위해 내년도 달릴 예정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네,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관광버스 주차 수요도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관광버스 주차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교통위원회가 관련 조례안을 마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버스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주차장 때문에 서울시 내 교통 혼잡을 야기시킨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2017 교통위원회 주목할 만한 조례, 바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불필요한 배회 운행에 따른 교통 혼잡, 그리고 대기 오염 등이 시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문제로 대두될 조짐이 보이자 지난 11월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특히 그간 면세점이나 호텔 등 대규모 단체 관광객 유발 시설물에 대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의무화 규제가 없었던 상황이라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에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그 결과물로 이 주차장 설치와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조례안 제20조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 항목에 중대형 승합 자동차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 기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이 중대형 승합자동차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교통위원회는 서울을 찾는 단체 관광객들의 증가로 늘어난 대형 관광버스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자 이들이 자주 가는 시설물들에 주목했는데요.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물로는 면세점과 관광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지정했습니다. 면세점의 경우 개소당 50대 이상, 또 관광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수 200실당 1대 이상을 설치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다만 객실수 200실 미만의 관광 숙박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 시 입지 여건 등을 감안해 필요시 버스 주정차 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관광객 밀집 지역인 명동 등에는 도로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대형 관광버스들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버스 기사들의 충분한 피로 해소도 보장받기 힘들었는데요. 이 개정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교통 혼잡과 버스 기사들의 휴식 시간이 확보되면서 시민들에게도 또 관광객들에게도 더욱 쾌적한 서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발 한한령으로 인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눈에 띄게 줄었었는데요. 하지만 한한령이 해제되면서 유커들도 다시 우리나라를 많이 찾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번 교통위원회 조례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기획경제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